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이 풀었다. 예, 실제로 아직 안 끝나. 숫자가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게 네. 이게 요즘에 이렇게 8시 반쯤 있어서 연합회든 모임에도 많은 기업인들의 연합회를 만들고 국회의장 내외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옛말에 수구 초심이더라고 여우도 죽을 땐 지가 태어난 구울 쪽을 향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기소 본능이 이 세상에서 제일 깊어서 언제든지 돈 벌고 잘 났으면 바로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추석에 가장 많은 사람의 인구가 이동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중국도 못지않지만 중국보다 훨씬 청출어람이라고 생각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한국에서 더 많이 유교가 번성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 하면 그냥 어머니 이런 말과 비슷하게 눈물이 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민족성의 특징 DNA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 까마귀는 못 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때 빼고 광도 내고 이러고 수술 끝에 3일 만에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 반갑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참으로 꼴사납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오기 전에 그런 소회를 전직 국회의장님 6분과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그걸 감회를 발표했더니 발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참으로 자책감과 자괴감이 이름 말할 수 없이 가슴속이 솟아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100년 전에 우리 손자가 올해가 1919년 3.1 운동이 있든지 100년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입니다. 그 손자들이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래서 오늘날 뻔듯한 나라라고 지금 만들어 놓고 전 세계가 눈을 까디짓고 서로 경쟁하는 마당에서 오늘도 중국 보니까 중국이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발전했는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지금 세상 모르고 그냥 일치월장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겨우 이 총무대에 서서 이 중대한 시기에 우물한 개구리로 세상을 넓게 못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서럽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감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건너야 될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화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선진국 못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백범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 첫째 군사대국 아니야.
경제대국 아니야. 문화대국, 바로 문화대국이야. 라고 설파하신 바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몇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세계 군사, 경제 가지고 세상을 뒤집고 우리 대한민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 회복전선에 가장 일선에서 뛰어셨던 백범 김구 선생은 너희들하고는 달라. 낭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문화 가지고 해. 문화 강국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딱 100년 후 지금 현재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군사 6대 대국에 들어갈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7째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바로 작년에, 아니 금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50 클럽이라고 그래갖고 미국, 영국, 일본, 불란서, 독일, 이태리 6나라밖에 없는 인구가 3천만 명을 넘고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5천만 명 이상 된 인구를 가진 나라 6나라. 그 중에 우리가 7째 나라가 됐어요. 당연히 경제대국 7째 나라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최하로 뒤를 밀어도 미국 장고만 따져도 7째 나라가 아니라 11째 나라는 틀림없어요. 이제 경제대국이에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원했던 대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성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동이전에 보면 가문국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뜻을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는 BTS는 전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고 상을 해도 수상을 제1 수상을 지금 2번째 연달아 했어요. 이제는 문화 꿀리는 민족 아니에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신달됐어요. 거기다가 내가 전 세계에 나가보면 놀랄 일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떻게 1년 전만 해도 전쟁 난다 전 세계가 위협 속에서 불안해했는데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는 건 루마니아 갔더니 거기에는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모조리 다 연달아 하루에 내가 다 만나는데 똑같이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건 조용히 귓속말로 아니 어떻게 1700만이라는 사람이 촛불 하나 딱 들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가? 그런 민주주의 성숙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기네는 10,000명만 모여도 불안한 정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일 중변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그 사람들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이거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여기 중국 우리끼리 못할 말은 없겠지만 중국이 민주주의일까요 이게?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군사 대국을 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벌거숭이에서 출발해서 근대가 제일 먼저 됐고 민주화 제일 먼저 됐고 그리고 이제 선주의 문턱에 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니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워서 될 것 같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애처롭게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도 없는 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해외동포 한 분 한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얽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고 국회 싸워야 됩니다. 국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왜? 민주주의 민의의 전당이에요. 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일사불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번서부터 꼴찌까지 다 똑같이 말하는 그런 체제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독재예요. 목소리가 다른 게 정상이에요. 세대가 달려, 지역이 틀려. 그리고 추구하는 이념이 다 달라. 그런 사람들이 전부 국회에 모여서 용광로처럼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서 매일 싸워야 돼요. 몸싸움은 안 돼요. 몸싸움은 그건 동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만 몸으로 힘으로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싸우냐?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논리 대 논리로 싸워야 돼요. 그것도 고급스러운 말을 쓰면 쓸수록 고급스러운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하는, 옛날엔 당에 부대변인도 논평하려고 그럴 때 맨 마지막에 욕하는 막말을 부대변인도라고 하라 그래요. 여기 부대변인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창피해서 못해요. 다음에 떨어질까봐 못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당 대표라는 자들이 매일 SNS를 들고 쌍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걸 대꾸하는 사람이 또 쌍욕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또 신문 기자들은 좋아라 하고 이쪽 쓰고 저쪽 쓰고 계속 뽐뿌질을 해요. 이게 다 미친 세상이에요. 이게 다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어렵고 정말 고비를 넘어야 될 중요한 시기에 기죽지 않게 해두려고 해도 좀 잘해야 될 형편에. 그래서 내가 자책감이 든다. 그 모든 책임에 국회의장도 열애가 될 수 없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는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그 문제의 해법도 결국 정치가 풀어야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만큼 맞는 나라가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가장 고생한 교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대한민국 서민 하나하나, 국민 하나하나가 당당하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마무리 짓고 제도화하고 누가 뭐래도 그래도 국회에서 법률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힘으로 눌러서 되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인치가 되고 청산이라는 이름에 청산을 해야죠. 아니 적폐야 정산돼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보복으로 비춰져요. 그러면 그것이 길겠구나. 계속 처음부터까지 보복만 하는 것 같이 비치고 이렇게 하면 개혁의 혁신의 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국민의 다운하라고 그러는 건 이러다가 병원에 갔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스탄트를 4개 박았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코치하네요. 저기서. 그러나 뭐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을, 그 많은 선조들의 한과 서름과 눈물이 엉켜져서 만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저긴데 여기까지 와서 젖먹은 힘까지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해요. 힘을 합쳐서 도와야 될 텐데. 100년 전에 우리가 시아버지 며느리가 죽기 살기로 지네들 싸움만 하고 내부 싸움만 하다가 결국 붕괴가 되고 국권을 상실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위기에 서서 기회를 못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자멸한다? 이거는 전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하는 의미에 되는 올해에 우리 회장님 말씀 맞다나 기죽지 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강곡한 염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는 말씀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여야 없이 힘을 합쳐서, 그래도 국회는 국회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짐하면서, 죄송스러운데 괜히 반갑게 만난 고향 사람들이 와서 너무 언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소불스럽게 그지없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멀리 내가 보기에는 중국의 유수한 유지분들께서, 내가 다른서 본 회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다 그렇게 오신 분들 같아서 고향 까마귀 기분으로 여러분께 신고식을 했습니다. 진실로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빛나고 눈부신 저녁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 장하성입니다. 이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최근에 시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 지역 동포들의 의견에
기울이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주중대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대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모두 하면은 여러분들은